엄마, 나 바보야? 10살 클레어가 또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버드 교수인 엄마도 보스턴 최고 병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친구가 2주 만에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예일대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세월을 인도 유럽어족 연구에 바쳐왔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게르만어족. 이런 언어들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어 살아왔거든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10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우월성 강의를 마치고 나서 기분이 상쾌했어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바로 알파벳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26개 글자만으로 인류의 모든 지식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딸 클레어가 또 숙제를 하며 울고 있었거든요. 10살인 클레어는 더 캐세돈 더 매트라는 간단한 문장도 더, 케, 아, 하며 더듬거리며 읽었어요. 클레어야, 천천히 해. 엄마가 언어 전문가니까 걱정 마.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클레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바보래. 읽기 시간에 또 못 읽었어. 클레어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더 캐세돈 더 매트 읽어보라고 했는데 나만 못 읽었어. 브래드니, 클레어는 진짜 바보야. 하고 다른 애들도 다 웃었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학교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 클레어야, 그런 애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더 좋은 방법 찾아줄게.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클레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지아가 나를 도와줬어. 지아는 클레어 반의 한국인 아이였어요. 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는데 지아가 와서 괜찮다고 했어. 지아도 처음에 영어 읽기 어려웠다면서 위로해줬어. 그래? 지아가 친절하구나.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말했어요. 그런데 클레어가 뭔가를 꺼내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지아가 이것도 줬어. 내 이름을 예쁜 글자로 써준 거야. 종이에는 동그라미와 선들이 조합된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지아가 한국 글자로 내 이름 써준 거래. 정말 예쁘지 않아? 클레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지아는 영어랑 한국어 둘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해. 이 글자들은 그림같이 예뻐. 속으로는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문자라고? 그런 원시적인 그림 글자를 우리 클레어에게? 하지만 클레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지아가 친절하게 해줬구나. 며칠 후 윈체스터 린치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클레어에 대해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읽기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느린 편입니다. 하버드 교수의 딸이 읽기 부진이라니. 정말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 아시아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지아 엄마입니다. 아, 클레어를 도와준 그 아이의 엄마였군요. 저희 지아가 클레어와 친해졌다고 하네요. 클레어가 정말 착한 아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지아가 우리 클레어를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박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게 보기 좋아요. 지아도 클레어와 친구가 되어서 정말 기뻐해요. 네, 클레어도 지아를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아라는 한국 아이가 우리 클레어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 정말 착한 아이 같아. 그런데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 이상한 글자는 좀 그렇네. 그런데 며칠 후 학과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교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세계 언어 체계의 비교 연구예요.
국제적인 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은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서구 언어들의 우월성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아시아 언어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데이터 넣고 서구 언어의 우월성을 증명하면 되겠네. 그날 밤 클레어가 또 책 읽기에 실패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바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세계 최고의 방법을 찾아줄게. 과학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세계 언어 비교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구 언어들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분석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복잡하지만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시 인도유럽어족이 최고야. 만족감에 차서 중얼거렸죠. 제 연구조교인 김민수가 아시아 언어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져다 주었어요. 김민수는 하버드 언어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이 프로젝트의 아시아 언어 담당 RA였거든요. 교수님,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관련 자료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마워, 잘했어. 그렇게 말하고 자료를 받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한글 관련 데이터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한글 학습 실험 결과 평균 2주 만에 읽기 완성. 2주? 영어는 최소 6개월은 걸리는데 이상하네. 더 놀라운 건 문해율 데이터였어요. 한국 99.9%, 미국 86%. 그리고 24개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 26개 알파벳보다 적으면서 더 완벽하다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건 데이터 오류일 거야. 저는 연구조교들에게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하버드 언어학 연구소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도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당황과 혼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클레어가 집에 와서 더욱 신나서 말하더군요. 엄마, 지아가 나한테 더 많은 한국 글자를 가르쳐줬어. 내 이름뿐만 아니라 엄마도 써봤어. 클레어가 한글로 쓴 여러 단어들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지아가 그러는데 이 글자들은 이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거래. 정말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더 쉽다고 했어.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클레어야, 영어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 너무 이상한 글자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엄마, 이 글자는 정말 쉬워. 지아가 5분 만에 가르쳐줬는데 바로 썼어. 클레어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클레어 치료비로 벌써 5만 달러나 썼어. 보스턴 아동병원 최고 전문의들 다 만나봤잖아.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 난 언어학 전문가야.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클레어는 매일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어. 그 한국 아이가 도와주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남편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설마 당신도 그 한글이라는 걸 믿는 거야? 내가 하버드 교수인데 동양 문자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야? 여보의 그 자존심이 클레어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남편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데이터가 한글을 지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 딸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문자가 정말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글의 원리를 파헤쳐서 이 모든 허상을 깨뜨려야겠어.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야. 그래야 클레어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내 학문적 신념도 지킬 수 있어. 가족과의 갈등 후 그날 밤 저는 하버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적막했고 제 사무실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글의 허점을 찾아서 이 모든 허상을 깨뜨리겠어. 5번째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한글 연구에 오류가 있을 거야. 연구 방법론이 잘못되었거나 표본이 편향되었거나. 하지만 찾아볼수록 더 많은 권위 있는 기관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심지어 MIT까지.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생전 처음 보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클릭해보니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국보라고 나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한글 창제 원리 설명서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깐 사용 설명서를 남겨뒀다고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알파벳의 기원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문자를 만든 사람이 직접 원리를 설명해 놓았다는 거였어요. 이건 언어학계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호기심에 번역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몇 줄을 읽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끝이 위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음성학 교과서잖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디귿은 혀끝이 위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만나는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본떴다. 각각의 글자가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는 거였죠. 세상에, 이게 15세기에 현대 음성학보다 400년이나 앞선 분석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음 체계에 대한 설명이 나왔거든요. 아래 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 은은 평평한 땅의 모양,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떴다.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설계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일 수가.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점은 하늘, 가로서는 땅, 세로서는 사람. 이 세 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만든다는 원리가 명확했습니다. 계속 읽어가다가 훈민정음 서문을 발견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거였어요. 그것도 15세기에 유럽이 아직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말이에요. 이분은 천재가 아니라 성인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내가 40년간 뭘 한 거지? 알파벳이 최고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동양 문자를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 딸까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을까?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학문적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빌려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문자였어요. 클레어와 지아 생각이 났습니다. 지아가 클레어 이름을 한글로 써줬을 때 이상한 그림 문자라고 했던 제 모습이, 클레어가 정말 예뻐라고 했을 때 낙서 같은 거라고 일축했던 것이, 내가 우리 딸의 기회를 막았구나. 지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클레어를 도우려 했는데 저는 그 선의를 편견으로 짓밟았습니다. 지아가 5분 만에 가르쳐줬는데 바로 썼어. 클레어의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게 사실이었구나. 창밖으로 하버드 야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한글의 진면목도 서서히 제 앞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내가 놓친 게 있어. 40년간의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데이터도 역사적 기록도 심지어 우리 딸의 경험까지 모든 것이 한글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확신할 수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연구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순간이 이런 건가?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세계적 석학들이 한글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맥콜리 교수는 20년간 한글날을 기념해왔고 영국의 샘슨 교수는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 관심과 실용적 적용은 별개라는 걸 곧 깨달았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신뢰하는 동료인 리처드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리처드, 혹시 한글이 읽기 학습에 도움이 될까? 클레어 때문에 알아보고 있어서. 리처드가 샌드위치를 씹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에밀리, 한글 배워서 뭐해? 영어가 전 세계 공통 언어인데. 클레어가 한글 배운다고 해서 하버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학습 원리가 다르잖아. 읽기 능력 자체를 향상시킬 수도.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읽기 치료나 라틴어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틴어는 적어도 SAT 어휘력에 도움이 되잖아. 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교수 라운지에서 몇 명과 더 이야기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그래도 영어가 국제 표준어인데 왜 굳이? 에밀리, 클레어가 MIT 가려면 수학이랑 과학에 집중해야지. 동양 문자 배울 시간에 코딩이라도 배우는 게 낫지 않아? 요즘 K-드라마 때문에 한국 문화가 인기라던데 에밀리도 거기에 빠진 거야? 모두가 실용성만 따졌어요. 제 딸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심리학과의 데보라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했어요. 데보라는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거든요. 데보라, 딸 교육 문제로 고민인데 한글이라는 방법도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해? 데보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한글? 그거 배우면 SAT 점수가 올라가? 미국에서 살 건데. 왜 동양 문자를? 영어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잖아. 하지만 읽기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에밀리, 너무 과몰입하는 것 같아. 검증된 치료법들이 있잖아. 실비아 윌슨 박사 알지? 보스턴에서 제일 유명한 난독증 전문가야. 거기서 치료받으면 돼. 결국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붐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거 아냐?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클레어가 한글로 짧은 문장까지 쓰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엄마, 나는 클레어입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런 문장들을 척척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불과 2주 만에 이런 발전이라니. 클레어,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 지아가 가르쳐줬어. 정말 쉬워.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거든. 클레어의 밝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째 영어 읽기로 고생하던 아이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다니. 며칠 후 홀푸드마켓에서 박수진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장을 보다가 냉동식품 코너에서 마주쳤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클레어 엄마시죠? 박수진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아가 클레어를 정말 잘 도와주고 있어요. 클레어가 지아한테 한글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아도 선생님 놀이하는 것처럼 좋아해요. 박수진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버드 교수인 제가 10살 한국 아이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부끄러웠어요. 클레어가 정말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한글이 정말 쉬운가 봐요. 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일치해서 아이들이 금방 익혀요. 클레어가 똑똑한 아이라서 더 빠른 것 같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글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역사적 기록도, 세계 석학들의 평가도, 심지어 우리 딸의 직접적인 경험까지.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이었습니다. 나 혼자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저를 한국 문화에 빠진 괴짜 교수로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운명을 바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MIT 뇌인지 과학과에서 온 협력 연구 제안이었어요. 제목은 다언어 읽기 장애 뇌영상 연구였습니다. 에밀리 교수님께 저희는 현재 다양한 언어권의 난독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과 다른 문자 체계가 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연구 중입니다. 교수님의 언어학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기회 같았어요.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MIT의 존 가브리엘리 교수였습니다. 뇌과학계의 거장이었죠.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MIT 캠브리지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맥거번 뇌연구소 건물에 들어서니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가브리엘리 교수와의 미팅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밀리 교수, 우리가 최근 발견한 게 있어요. 난독증은 단순히 언어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가소성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 말이에요. 가소성이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문자 체계에 따라 뇌 활성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한글 같은 투명한 문자 체계는
가브리엘리 교수가 컴퓨터 화면에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이미지들을 띄웠습니다. 색깔로 표시된 뇌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영어 읽기 중인 뇌 활성화 패턴이고 이건 한글입니다. 보세요. 한글을 읽을 때는 좌측 상측 두이랑과 중전 두이랑에서 훨씬 효율적인 활성화를 보여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우리가 3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한글은 음소와 문자의 대응이 거의 완벽해서 뇌가 글자를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영어처럼 불규칙한 철자 체계와는 완전히 다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특히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한글 학습을 통해 뇌의 신경가소성이 증가하는 걸 관찰했어요. 마치 뇌가 다시 배우는 법을 익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에밀리 교수, 혹시 이 연구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시나요? 표정을 보니. 저는 클레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간의 고민과 좌절, 그리고 최근의 놀라운 변화까지. 가브리엘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에밀리 교수의 딸이 경험한 건 우리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음성과 문자 대응 관계가 뇌의 의문 인식 능력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이건 영어 난독증 치료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모두 한글을 무시해요. K-팝 열풍 때문에 과대평가된다고. 가브리엘리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문적 편견이죠. 사실 우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하버드 의대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느낀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40년간 쌓아온 학문적 신념이 무너진 게 아니라 더 큰 진실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딸을 위해서도 학문을 위해서도. 물론입니다. 에밀리 교수의 언어학적 통찰이 꼭 필요해요. MIT에서 돌아오는 길, 찰스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편견을 뛰어넘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큰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집에 도착하니 클레어가 지아와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를 번갈아가며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 딸이 겪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클레어, 엄마가 너를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엄마? 지아가 말했는데 한글을 배우면 영어도 더 쉬워진다고 했어요. 지아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클레어가 정말 빨리 배워요. 한글로 소리내는 연습을 하니까 영어 읽기도 좋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10살 아이가 하버드 교수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을 설득하고 학계의 편견을 바꾸고 무엇보다 클레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어요. 이제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MIT와의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가브리엘리 교수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당장 와보세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스타벅스에서 급히 라떼를 테이크아웃하고 MIT로 달려갔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니 가브리엘리 교수와 연구팀 5명이 모니터 앞에 둘러서 있었어요. 에밀리, 이걸 보세요. 가브리엘리 교수가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클레어와 같은 연령대의 난독증 아이들 30명을 대상으로 3주간 한글 학습 실험을 했어요. 화면에는 뇌 영상 데이터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뇌 활성화 영역들이 눈에 띄었어요. 실험 전후를 비교해보니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좌측, 상측 두이랑에서 평균 40%의 활성화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어떤 치료법으로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예요. 연구팀의 한 박사과정 학생이 아이패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글 학습 후 영어 읽기 속도가 평균 60% 향상되었어요. 마치 뇌가 문자 해독 방법을 다시 학습한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에밀리, 더 있어요. 가브리엘리 교수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제시한 발음기관 모방 원리를 현대 뇌과학으로 분석해봤어요. 놀랍게도 이게 뇌의 음운 처리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면에는 기역, 니은,
미음 같은 한글 자음들과 함께 뇌의 브로카 영역 활성화 패턴이 나타났어요. 기억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했죠. 실제로 기억 소리를 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혓부리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600년 전에 이미 현대 신경과학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가브리엘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어떻게 언어를 처리하는지까지 고려해서 설계한 거예요. 이건 과학사의 길이 남을 발견입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클레어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어머님. 윈체스터 린치 초등학교 존슨 선생님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드렸어요. 클레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책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고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놀라운 변화예요. 3주 전만 해도 단어 하나 읽기도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문단 전체를 읽어냈어요. 다른 아이들이 박수까지 쳤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MIT 연구팀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책을 읽었다고 해요. 저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리 교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밀리,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한글이 난독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가니 클레어가 거실 소파에서 지아와 함께 해리포터 1권을 읽고 있었어요. 영어책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해리포터 읽을 수 있어. 클레어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지아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클레어가 한글로 소리내는 연습을 많이 해서 영어도 잘 읽게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한글을 배우면 다른 언어도 쉬워진다고 하셨거든요. 지아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네, 할아버지는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치셨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항상 자랑하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구나.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가브리엘리 교수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하버드 의대에서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공동 발표를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도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이 연구가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세계적인 연구의 중심에 서 있다니. 그날 밤 클레어가 잠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클레어야, 지아한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지아한테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아가 가르쳐준 한글로요. 클레어가 종이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고마워요, 지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영어 한 단어 쓰기도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한국어까지 쓸 수 있게 되었다니. 제 핸드폰에서 삼성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MIT와 하버드 공동연구팀, 한글의 뇌과학적 우수성 입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벌써 뉴스가 났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클레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왜? 내가 한글 덕분에 책을 읽게 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성과가 아니라 전 세계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혁신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만든 한글이 미국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0살 지아와 제 딸 클레어가 있었어요. 3주 후 하버드 의과대학 워런 알퍼트 홀 대강당에서 우리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400석 규모의 강당이 가득 찼어요. 제가 40년간 몸담아온 하버드에서, 그것도 언어학과가 아닌 의대에서 발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발표 30분 전 백스테이지에서 가브리엘리 교수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에밀리,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건 확실한 과학입니다. 제 아이패드에는 클레어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파이팅. 나도 지아랑 같이 응원할게요. 한글과 영어가 섞인 귀여운 문장이었습니다. 드디어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뇌 영상 데이터들이 나타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가브리엘리 교수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 체계가 난독증 치료에 혁신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3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제 동료들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회의적인 표정이었고 데보라 교수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명의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한글 학습 후 영어 읽기 능력이 평균 67% 향상되었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스크린에 클레어의 전후 비교 영상이 나왔습니다. 3개월 전 더듬거리며 단어 하나 읽기 힘들어하던 모습과 지금 유창하게 문단을 읽는 모습이 대비되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간 인도 유럽 어족만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딸 클레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원리를 현대 신경과학으로 분석한 결과 놀랍도록 정교한 과학적 설계임이 밝혀졌습니다. 각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형상화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운동, 피질 활성화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청중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글만으로 이런 효과가 가능한 건가요? 한 신경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핵심은 한글의 투명성입니다. 글자와 소리가 거의 1대1로 대응되어 뇌가 문자 해독에 들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발표 후 로비에서 리처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이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군. 데보라 교수도 와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클레어가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더 다행이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돌아보니 박수진 씨와 지아가 있었어요. 지아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지아가 꼭 와야 한다고 해서요. 클레어를 도와준 자신이 이렇게 큰 연구에 기여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지아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클레어를 도운 게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제가 무릎을 꿇고 지아와 눈을 맞췄습니다. 지아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클레어의 선생님이었고 나의 선생님이기도 했어.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가르쳐준 한글이 전 세계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클레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클레어가 제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책 읽는 게 재미있어져. 어제는 해리포터 2권도 시작했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는 딸과 함께 웃고 있다니. 박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온 이유 중 하나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서였어요. 지아 아버지가 서울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면서 한글이 발음, 장애나 학습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정말요? 네, 한국에서는 이미 한글의 치료 효과가 알려져 있어요. 다만 외국에서는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당연한 것이었구나. 그들의 겸손함과 조용한 자부심이 새삼 존경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저는 클레어와 함께 지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박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수진 씨,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정말 이런 과학적 원리까지 다 생각하신 걸까요? 박수진 씨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셨다고 해요. 사랑으로 만든 것에는 저절로 지혜가 담기는 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클레어가 한글로 쓴 편지를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지아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책을 사랑하게 됐어. 지아도 영어로 답장을 썼어요. 클레어, 너는 내 가장 좋은 친구야. 우리 같이 책 많이 읽자. 두 아이가 서로 다른 언어로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우정,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순간이구나. 6개월 후 저희 연구는 네이처 신경과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문의해왔어요. 클레어는 이제 반에서 읽기 실력이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책 읽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클레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지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싶고. 제가 클레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어도 배워볼까? 정말? 지아가 가르쳐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하버드 야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서구 언어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가 이제는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서 나온 문자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니. 진정한 학문은 출신이나 크기가 아니라 진리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때로는 10살 아이가 하버드 교수보다 더 큰 지혜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도. 제 책상 위에는 지아가 써준 한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클레어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한글이 더 많은 친구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글을 읽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는 학문, 국경 없는 지혜,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글이 준 선물은 제 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